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오늘도 M1 프로세서 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기존에 쓰던 인텔 맥이고요. 이거는 새로 나온 M1 맥입니다. 사실 오늘 화면을 보여드릴 건 아니어서 두 대를 깔아놓은 거는 그냥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전번에 첫 번째 영상으로 로딩이랑 왜 로딩이 이렇게 빠른지 그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좀 다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그래픽 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맥이 세 가지가 나왔죠. 맥북 에어, 맥북 프로 13인치, 그리고 맥미니입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내장 그래픽을 쓰던 제품이라는 거죠. 네, 물론 맥북 프로 13인치에는 CTO 모델로 해서 그래픽카드, 외장 그래픽카드 넣어서 쓸 수 있긴 했는데 그냥 기본은 사실 인텔 내장 그래픽이었죠. 물론 그 중에서도 맥북 프로에는 가장 좋은 아이리스 계열이 이제 들어가서 영상 편집 이런 거는 사실 외장 그래픽카드 이렇게 부럽지 않을 정도로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장 그래픽이라는 거는 셋 다 이제 공통점이죠. 이게 결국에는 배터리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이런 그 패키지 자체에서 오는 그런 것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더 좋은 성능의 맥은 왜 안 나왔을까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맥 프로나 맥 프로 같이 완전히 그 프로 라인은 좀 다른 얘기고, 맥북 프로 16인치 그리고 아이맥,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좀 고성능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고성능 모델들이 이번에 왜 안 나왔을까요? 바로 이 제품들이 외장 그래픽을 쓰던 제품들이라는 거죠. 지금 나온 M1 프로세서가 들어간 제품들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위에, 그러니까 CPU보다는 한 단계 위에 그래픽을 쓰던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보다 더 좋은 GPU 성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제품들보다 다음에 고성능 제품들이 나올 때는 과연 어떤 구조로 나올까요? 이건 사실 아직 아무 자료도 없고 그냥 완전히 제 추측일 뿐인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M1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일단 지금 제품들을 보면은 M1 프로세서가 강력한 힘 보여주는 거는 결국에 이제 8코어 CPU 그리고 8코어 GPU 그리고 16개의 뉴럴 엔진 코어가 들어가서 각자 할 일을 잘 나눠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한 군데서 모아서 해주는, 손실 없이 한 군데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통합 메모리 구조가 전체적으로 칩 안에서 효율적인 성능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더 높은 성능을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CPU부터 보면은 CPU 성능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 코어의 성능을 올리는 게 있고, 그리고 코어 수를 늘리는 거죠. 개별 코어 성능을 올리는 거는 가장 산술적으로 잘 와닿는 거는 클럭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1초에 몇 번 연산을 하느냐, 그래서 연산 수를 늘리면은 그만큼 비례해서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를 바꾸는 거죠. 한 번 처리할 때, 한 번 연산을 할 때 더 많은 걸 연산한다던가, 아니면은 되게 복잡한 어떤 명령어를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성능 효율을 높이는 건데, 그러려면은 일단 ARM의 명령어 세트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8.2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아직 이제 8.2가 한창 현역인 거죠. 그래서 당장 그게 바뀌는 거를 기대하기 좀 어렵고요. 지금으로서는 클럭 속도를 올리는 건데, 이 클럭 속도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약간 한계에 왔어요. 물론 더 발전할 수 있겠지만 지금 5나노미터 공정에 3.2GHz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지금 거의 반도체 공정으로 생산으로서는 거의 끝까지 짜낸 거죠. 그러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남은 거는 코어 개수를 늘리는 건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ARM 구조 자체가 그 다이 하나에 8개,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간 것처럼 저전력 4개, 고성능 4개, 아니면은 지금 ARM이 한 1, 2년 사이에 발표하겠다고 하는 고성능 칩을 보면은 고성능 코어만 8개를 집어넣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패키지 안에 8개 이상의 코어는 넣지 않는 것 같아요. 넣지 않는 건지 못 넣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은 더 이상 CPU 성능을 못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이수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8개 있는 패키지를 더 많이 넣는 거죠. 그러면은 8개짜리 2개 넣으면 16코어가 되는 거고, 이거를 4개 넣으면은 32코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AMD가 가장 잘하는 거죠. 젠 아키텍처가 바로 이 기반이죠. 그래서 젠 코어를 넣으면 넣을수록 코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구조잖아요. 이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제 생각에 애플도 이런 방식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나중에 맞으면은 다시 와서 평가를 해주세요. 이 다이를 붙이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쉬운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CPU 다이 안에서는 빠르지만, 다이와 다이가 통신을 할 때는
그 뭔가 이제 버스가 또 필요해요. 통로가 필요한데 이 사이에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CPU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CPU의 속도를 받쳐주려면은 패키지를 벗어날 때는 손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짜 완전히 일을 나눠주는 뭐 병렬 처리 구조에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지만 CPU끼리 같이 통신을 해야 될 때는 손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실 뭐 AMD가 코어 수를 아무리 늘려도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다이끼리 연결하는 인피니티 패브릭이 약간 병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애플도 이 비슷한 방법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은 이번에도 CPU나 GPU를 결국에는 메모리로 묶어서 효율을 높인 걸 생각해보면은 결국에는 메모리를 중심에 두고 버스를 잘 구성을 하면은 여러 개 다이를 연결하고 또 거기에 퍼포먼스 컨트롤러 같은 걸 잘 활용을 하고 스케줄러 잘 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손실 없이 여러 개 다이를 묶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16코어, 24코어, 뭐 32코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구조가 돼야지 맥 프로 이런 것들도 뭐 애플 실리콘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GPU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확 샜네요. 어쨌든 처음 이야기 꺼냈던 그 맥북 프로 16인치나 뭐 아이맥 같은 제품은 어쨌든 이 CPU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래픽 성능에서 차이를 두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마 여기에는 CPU에 대한 변화보다는 뭐 M1이랑 거의 CPU 구조는 같대 GPU를 좀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GPU 성능을 끌어내야 되죠.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냐면은 저는 M1 맥에도 그 eGPU, 외장 GPU를 꽂으면은 그러면 성능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면은 내장과 외장 그래픽을 같이 써서 성능을 더 끌어올리면은 와, 이거 어마어마한 성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제품들이나 뭐 자료를 보면은 이 썬더볼트 3로 외장 그래픽 연결하면은 작동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썬더볼트는 사실상 이거 PCI 익스프레스이기 때문에 외장이라서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이 안에 넣어도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드라이버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 M1 칩이랑 뭐 AMD랑 붙일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안 붙일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네, 왜냐면 애플이 8코어짜리 GPU로 그 미드레인지급 중급의 외장 그래픽 성능을 거의 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2배만 올려도 거의 뭐 하이엔드급의 성능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뭐 언젠가 하겠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아니면은 뭐 AMD 드라이버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M1에 다른 외장 GPU를 붙는 제품이 뭐 아이맥이나 맥북 프로 16인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칩이 나오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GPU는 일단 애플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계속 성능을 끌어올리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코어 8개로 이 정도 성능 내니까 코어 수만 높이면은 GPU는 성능이 그대로 쭉쭉 올라갑니다. 왜냐면 GPU 컴퓨팅은 거의 병렬 컴퓨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16개, 24개, 32개 그냥 올리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동안 애플이 아이패드에서 보여줬던 거죠. 뭐 아이폰에 쓰던 A12 칩이 있으면은 아이패드 프로에는 A12X GPU 코어 수를 늘려서 성능을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아마도 다음 제품은 M1X 같은 게 다음 순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 M1 맥은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네, 기존의 인텔 맥이랑은 좀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GPU 자체 성능이 그냥 그대로 좋으니까요. 이거 무슨 뭐 깡성능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냥 좋습니다. 이게 어디서 보이냐면은 로제타를 돌려보면 딱 나와요. 그 로제타로 뭐 거의 게임이든 아니면은 뭐 진짜 GPU를 쓰는 그런 앱이든지 쭉쭉쭉 그냥 성능을 다 끌어냅니다. 이게 로제타 2가 에뮬레이터이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로제타는 에뮬레이터가 아니에요. 저도 보면서 되게 놀란 부분인데 에뮬레이터가 아니라 그냥 앱 안에 있는 그 코드, 그 바이너리들을 대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번역기처럼요. 구글 번역기에 넣으면은 번역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 명령어는 이렇게 바꿔주고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만 대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포팅해 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요즘에 대부분 그래픽을 쓰는 앱들이 메탈을 통해서 GPU에 바로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GPU가 있으면은 그 위에 메탈이 있기 때문에 앱들은 메탈이랑만 이야기하면 밑에 GPU 성능을 다 빨아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칩이 바뀌더라도 앱
입장에서는 이 GPU가 난 뭔지 모르겠고 난 메탈이랑 이야기하는데 메탈한테 이런 걸 해줘 라고 하면은 메탈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접근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메탈만 쓰면 뭐 성능 저하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칩 안에 들어있는 GPU 성능을 다 끌어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칩들이 더 기대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칩 자체를 애플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뭐 인텔이든 뭐 다른 AMD 이런 거 쓸 때는 결국에는 칩이 정해진 사이즈로 나오고 정해진 다이 크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애플은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보드도 그거에 따라서 뭐 소켓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드에다가 그냥 칩을 박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이 크기 이런 것들도 제약이 없기 때문에 코어수를 늘리는 양적 성능 개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능 개선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픽 성능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게임 데모랑 앱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벤치마크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벤치마크는 사실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늦은 것 같아서 좀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성능을 적극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찾아서 그 이야기도 다시 가지고 올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것도 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